할머니랑 너만의 비밀이야. 서랍 속 숨겨진 초콜릿, 가방 안 몰래 넣어둔 과자. 엄마 몰래 건네지는 달콤한 유혹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행동이 결국 5살 아이를 병원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소아비만 지방간 초기 진단.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에게 돌아온 건 온 동네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애를 굶긴대.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한 엄마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연 씨는 아들 준우를 낳고 나서부터 육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이유식은 정말 소금을 안 넣어도 되나요? 네, 돌 전까지는 절대 간을 하면 안 됩니다. 아기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소아과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염, 저당, 천연 재료. 지연 씨의 냉장고는 마치 영양학 교과서 같았습니다. 직접 쪄낸 고구마, 삶은 브로콜리, 무청과 요거트. 엄마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클 수 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먹이며 행복해했습니다. 준우는 잘 먹었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시댁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준우 왔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늘 넘치는 음식으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넘치는 정크푸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황금빛 치킨, 빨간 떡볶이,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우는 아직 튀긴 음식을 못 먹어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애가 이렇게 잘 먹는데. 자, 준우야, 할머니가 치킨 다리 줄게. 어머니, 정말 안 됩니다. 준우 장이 약해서 기름진 거 먹으면 토해요. 아이고,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웠어. 자, 준우야. 시어머니는 지연 씨의 제지를 무시하고 준우 입에 치킨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준우는 토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휴, 체했나 보네. 그래도 그렇게 애를 안 먹이면 어떡해. 영양실조 걸려.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통하지 않는 대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우가 세 돌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먹이기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우 너무 말랐어. 애가 이렇게 마르면 병 걸려. 살을 좀 찌워야지. 어머니, 준우 성장 곡선 정상이에요. 소아과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게 의사가 뭘 알아? 엄마 눈에는 애가 빼빼 말라 보인다니까. 요즘 애들은 다 통통한데 우리 준우만 유난히 마른 것 같아. 사실 준우는 또래 평균 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영양실조 환자로 보였나 봅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안 먹이나? 어느 날 지연 씨는 시댁 주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콜라 캔을 준우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겨우 3살 된 아이에게. 어머니, 그거 탄산음료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까지 콜라 한 모금이 뭐 어때서. 어머니, 준우는 탄산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치아도 상하고. 요즘 애들은 다 먹는데 뭘 그래. 우리 때는 새끼들 설탕물도 먹였어. 그래도 다 잘 컸어.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달라요. 소아 당뇨, 소아 비만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연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고작 애 한 명 키우는 게 뭘 안다고.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준우 건강 문제예요. 건강은 무슨. 내가 자식 셋 키웠어, 셋. 다 이렇게 키웠는데 멀쩡해.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토로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준우한테 콜라를 주시려고 했어.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하지. 근데 뭐 아기는 없잖아. 아기가 없으면 다야. 준우 건강은?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민수 씨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우 식단 관리 좀 해주세요.
지연이가 신경 많이 쓰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연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서랍에서 꺼낸 건 초콜릿 바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맛있는 거지. 먹어봐. 진짜 달고 맛있어. 엄마가 초콜릿은 안 된대요. 에이, 엄마 몰래 먹으면 돼. 이건 할머니랑 준우만 아는 비밀이야. 알았지?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3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다음에도 숨겨놓을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몰래 먹이기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준우의 옷 주머니에는 사탕이 숨겨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과자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준우 방 서랍에는 젤리가 가득했습니다. 준우야, 밤에 배고프면 여기서 꺼내 먹어. 엄마 몰래. 지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저녁 먹자. 싫어요. 배 안 고파요. 아까 간식 안 줬는데 왜 배가 안 고파?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준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준우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젤리 봉지 5개가 가방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우야,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요. 엄마가 사준 적 없는데? 할머니가 주셨어요. 뭐? 할머니가 엄마한테 비밀이래요.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 지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3살 아이에게 비밀을 만들라고 가르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 씨는 즉시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준우한테 간식 주신 거예요? 그래, 조금 줬는데? 조금이요? 가방에 젤리가 5봉지나 있던데요. 그게 뭐가 문제야?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게 죄야? 문제는 준우한테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치세요? 거짓말?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거지. 며느리가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애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제가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라 아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 건강. 맨날 건강. 애가 뭐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게 건강이야? 그게 학대지. 학대요? 지금 저보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애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게 학대가 아니고 뭐야.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연 씨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 안 갈래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준우한테 계속 몰래 간식 주시는 거 알아요? 그게 엄마가 손주 예뻐하시는 거잖아. 예뻐하는 게 아니라 건강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준우한테 저한테 비밀로 하래요. 에이, 그 정도는? 그 정도? 지금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 가르치고 있다고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하지만 지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음 주말 지연 씨는 시댁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여보, 나는 안 갈래요. 당신이 준우 데리고 가든지. 무슨 소리야? 가족이 함께 가야지. 가족이요? 그 가족이 우리 아들 망치고 있는데요. 결국 그날 남편 민수 씨와 준우만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눈에 띄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치킨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시댁 방문을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우 보러 왔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손주 보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시어머니는 대형 쇼핑백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과자, 초콜릿, 젤리, 탄산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준우 먹으라고. 애가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 이런 거 주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뭘 그래. 애들은 이런 거 먹어야 좋아하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은 살쪄야 건강이지. 우리 준우 너무 말랐어. 빼빼 말라가지고. 준우 체중 정상이에요. 소아과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자식 셋 키워봤어. 애는 통통해야 복이 있어.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거 다시는 사오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준우 못 만나시게 할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손주 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손주 빼앗겠다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준우 건강을 위해서. 야,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시어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게 죄야? 예뻐하시는 건 감사한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준우한테 몰래 먹이고 비밀 만들고 제 뒤에서 계속 간식 주시는 게 잘못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면 세상 할머니들 다 잘못한 거네. 너 혼자만 똑똑한 줄 알아? 그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안 만날게. 근데 두고 봐.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나. 그 후 한 달 시댁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상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먹은 음식들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나 숨쉬기가 힘든 것 같아. 응? 준우야, 아파? 계단 오르면 숨 차요. 4살 아이가 계단만 올라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체중계에 올라선 준우의 몸무게는 한 달 만에 3kg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집에서는 제대로 먹이는데. 지연 씨는 준우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침대 및 옷장 뒤 책상 서랍. 곳곳에 숨겨진 과자 봉지들. 텅텅 비어있는 초콜릿 포장지. 다 먹은 젤리 봉투. 준우야, 이거 다 언제 먹은 거야? 할머니가 숨겨놓은 거예요. 언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엄마 화장실 갈 때 방에 숨겨놨어요. 지연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간 10분 사이에 시어머니는 준우 방 곳곳에 간식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밤에 배고프면 먹으래요. 엄마 몰래요. 그래서 매일 밥 먹은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지연 씨는 소아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준우 상태 좀 봐주세요. 갑자기 체중이 너무 늘었어요. 소아과 의사는 준우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식습관 관리 안 하셨어요? 아니요, 집에서는 철저히 관리했는데. 그럼 외부에서 뭔가 먹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체중 증가는 정상이 아닙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소아비만이에요. 그리고 지방간 초기 단계입니다. 네? 지방간이요? 4살짜리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와 정크푸드가 주요 원인이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이 병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잡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성인병이 10대에 올 수도 있어요.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한테 몰래 음식 주시는 분 있으세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요? 그날 밤 지연 씨는 남편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봐요. 준우가 지방간이래요. 4살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식습관 안 바꾸면 평생 간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준우 못 만나시게 해야 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아기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들 병 만들어 놓고 아기가 없다고요? 그래도 엄마인데.
손주를 아예 못 보게 하면. 그럼 우리 아들 죽으라고요? 당신은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혼자 시댁 가세요. 저랑 준우는 안 갈 거예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죠? 지금 안 바꾸면 평생이래요. 전 우리 아들 지킬 거예요. 그날부터 지연 씨는 준우를 데리고 시댁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준우 데리고 와. 어머니 준우 건강 때문에 당분간 방문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 무슨 건강? 준우가 소화비만 진단 받았어요. 지방간도 있고요. 뭐? 지방간? 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관리 철저히 하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런 말씀 아니고요. 아니 분명히 그런 뜻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준우한테 계속 몰래 간식을 주셨잖아요. 그깟 과자 몇 개가 뭐가 문제야? 내가 애를 너무 굶기니까 그런 거지. 제가 굶긴 게 아니라 제대로 먹인 거예요. 제대로? 애가 빼빼 마른데? 이 와중에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내 탓이야?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우리 며느리 말이야. 응 왜? 아니 준우를 너무 굶기는 것 같아. 애가 할머니 집에만 오면 정신없이 먹어. 얼마나 굶겼으면. 정말? 요즘 엄마들은 좀 그렇다던데. 다이어트 시키나? 다이어트를 4살짜리한테 시키나?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애가 불쌍해서 내가 몰래 간식이라도 주는데 그것도 뺐는데. 애고 그럼 준우 불쌍하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 집에 안 온대. 나보고 손주 보지 말래. 뭐? 그건 너무 심한데? 그러게. 나는 손주가 예뻐서 그러는 건데 며느리는 나를 원수처럼 대해. 이렇게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큰아버지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준우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학대? 무슨 소리야? 밥을 제대로 안 줘요. 애가 할머니 집에만 오면 굶주린 사람처럼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에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좀 그렇다잖아. 유기농이니 뭐니 하면서. 유기농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가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나보고 손주 보지 말래요. 그건 좀 심한데?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준우가 하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빵 하나 줬더니 며느리가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네? 그건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박씨네 며느리 애를 굶긴대. 진짜? 왜? 자기 몸매 유지한다고 애한테 채식만 먹인대. 헐 요즘 그런 엄마들 있다더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손주도 못 보게 한대. 지연 씨는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준우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준우야 오늘부터 할머니가 준 과자는 절대 안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엄마가 준 음식만 먹어야 해. 준우가 건강해지려면. 하지만 준우는 이미 단맛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초콜릿 먹고 싶어. 안 돼 준우야. 엄마 콜라 마시고 싶어요. 그것도 안 돼. 왜요? 할머니는 주셨는데. 할머니는 준우가 아파도 되는 줄 아시는 거야. 할머니는 나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우에게 심어놓은 생각을. 할머니는 사랑, 엄마는 억압이라는 프레임. 준우야, 엄마도 준우 사랑해.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맛있는 거 줘야죠. 할머니처럼.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준우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그리고 친척들이 너 험담을 많이 한대. 제 험담요? 응. 준우 굶긴다고 학대한다고. 지연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학대를 해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엄마 말로는 친척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대. 누가 그런 소문을 낸 건데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시겠죠. 그건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요? 그럼 누가 그런 소문을 내겠어요? 저는 시댁 친척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날 밤 부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 씨에게 시댁 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큰 어머니. 아, 네, 큰 어머니. 얘야, 내가 요즘 준우를 너무 엄하게 키운다며? 네?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애가 할머니 집에만 가면 굶주린 사람처럼 먹는데. 평소에 밥을 제대로 안 주니? 지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우가 소화비만이에요. 지방간도 있고요. 그래서 식습관 관리하는 거예요. 에휴, 애가 그렇게 마른데 무슨 비만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냐?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럼 준우 건강은요? 준우가 더 아파도 상관없어요? 애들은 원래 이것저것 먹으면서 크는 거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 씨는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이 지연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준우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이대로만 가면 지방간도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주변에서 제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하는데. 학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년 넘게 소아과 의사 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조부모님들이 손주 사랑한다고 음식 주시는 건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요. 특히 요즘 가공식품들은 과거와 달라요. 당분, 나트륨 함량이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한테 비밀 만들라고 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아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부모와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선택이 맞아요.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아이 건강 잃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지연 씨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결정했어요. 뭘? 준우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시댁 방문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 지킬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아니요. 당신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날 지연 씨는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준우는 친정에 맡기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앞으로 준우는 어머니 못 만나요. 뭐? 준우가 건강해질 때까지는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관리 철저히 하래요. 내가 지금 나보고 손주 보지 말라는 거야?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고약한 년이. 내가 감히. 어머니, 저는 준우 엄마예요. 준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애를 제대로 먹이면 되잖아. 저는 제대로 먹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방해? 내가 손주 사랑하는 게 방해야? 사랑이 아니라 학대예요.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4살짜리한테 정크푸드 먹이고 몰래 비밀 만들라고 하고 거짓말 가르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학대예요. 이 미친년이. 미쳤든 말든 저는 우리 아들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너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요, 준우가 더 아팠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 두근거리는 심장.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다녀왔어. 그래서요? 엄마가 많이 우셨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대. 제가요? 응. 학대라는 말까지. 사실인데요. 4살짜리한테 정크푸드 먹이고 비밀 만들라고 하는 게 학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 말을 직접.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요? 준우 병 만들어 놓고?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3개월 후, 준우의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 수치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계단 올라도 안 힘들어. 그래? 우리 준우 건강해졌네. 응. 선생님이 건강하대. 지연 씨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온갖 험담. 며느리가 애를 굶긴다. 학대한다. 시어머니를 학대한다. 하지만 지연 씨는 침묵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우를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한 선택이 맞았어요. 준우가 건강해진 게 증거예요.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봐요? 준우가 보고 싶어? 응. 그런데 할머니 과자는 안 먹을 거예요. 나 이제 건강해야 하니까. 지연 씨는 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회복하자. 우리. 6개월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 어떻게 지내니?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연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우 건강해졌어요. 다음 달에 한번 뵐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준우한테 간식 절대 안 주시기. 약속하실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괜찮았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숨 안 차하며 계단 오르는 모습.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것이 지연 씨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건강하게 자랐고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가끔 준우가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왜 할머니 못 만나게 했어요? 준우가 아팠으니까. 엄마가 지켜야 했어. 엄마, 고마워요. 지연 씨는 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선택이 맞았어. 아이를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 조부모의 과한 사랑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